프롤로그. 붉은 후미등 밤 11시 40분 한이진은 텅 빈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택시의 붉은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잡으려는 손이 아니었다. 그저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가 뒤돌아볼까 하는 미련이 만든 제스처였다. 잘 가십. 목소리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강우현은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옆모습은 굳건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있었다. 후미등은 점이 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진은 그제야 손을 내렸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저 차가웠다. 온몸이 차가웠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이 세 번째 뒷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 기차 플랫폼의 법칙. 6개월 전 그들의 첫 이별은 지하철 플랫폼에서 시작되었다. 회색빛 플랫폼다 퇴근 시간의 혼잡함 속에서 이진은 우현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한 네이비 코트의 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메신저백의 끈, 그리고 그녀를 향해 오지 않는 방향. 조심히 가. 이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방송, 기차가 들어오는 소음에 묻혔다. 우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플랫폼 끝에 굳건히 서 있었다. 기차가 들어왔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바람이 일렁였다. 이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우현은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탑승했다. 이진은 혼자 남겨졌다. 닫히는 문 투명한 유리창이 생겼다. 유리창 너머로 우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뒷머리만 보였다. 이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 그녀는 멍하니 손을 뻗었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차는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우현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다. 이진은 기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은 떠나는 순간보다 붙잡지 못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날 이진은 처음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다. 현재 이진의 작은 작업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스탠드 불빛 아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이진 25살. 작가지망생.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화면에는 우리는 늘 뒤에서 헤어졌다는 제목이 깜빡였다. 이별은 언제나 마주보며 하는 줄 알았어. 이진은 중얼거렸다. 눈을 맞추고 마지막 말을 건네고 혹은 울거나 웃거나 적어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채 끝나는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텅 빈 방 안.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영이었다. 야, 한이진, 또 혼자 우울해하고 있지? 당장 나와, 밥 먹자. 서영아,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목소리 들어봐. 완전 죽어가는 소리잖아. 30분 후에 우리 집 앞 안 나오면 내가 올라간다. 전화가 끊겼다. 이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윤서영 대학 때부터 7년째 친구. 그녀의 유일한 지지자. 다음 날 이진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 모먼트에 출근했다. 이진 씨, 어제 밤샘했어요? 김도윤 매니저가 물었다. 28살,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세심한 남자. 아니요, 그냥 좀 늦게 잤어요. 거짓말. 눈 밑 보세요. 판다 다 됐어요. 도윤은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건넸다. 글 쓰는 것도 좋지만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진은 티를 받아들었다. 도윤의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이진은 익숙한 동작으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기차 플랫폼, 공항 출국장, 횡단보도, 모두 우현의 뒷모습만 남아있는 장소들. 야, 또 멍 때리지? 서영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진의 앞치마를 잡아당겼다. 손님한테 콜드브루 대신 아메리카노 줄 뻔했잖아.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딴 생각? 또 그 사람 생각이지? 너 작가 지망생이라더니 연애도 소설처럼 하냐? 이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이 소설 속 인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결말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서영은 이진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너 글 쓰는 거 너무 좋잖아. 그 에너지 좀 글에 쏟아봐. 네, 글은 진짜 매력 있다고. 알아. 알긴 뭘 알아. 입으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2부. 신호가 바뀌는 동안 4개월 전 그들의 두 번째 이별은 공항에서 일어났다. 환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천공항 출국장. 들뜬 분위기 속에 이지는 우현과 서 있었다. 이별을 감추기엔 지나치게 밝은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고 곧 다시 만날 것처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우현은 캐리어를 끌며 아무렇지 않게 출국 심사대 쪽으로 걸어갔다. 이지는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에 놓인 듯했다. 연락할게. 우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던진 말. 그 말이 약속인지 형식인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지는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현의 뒷모습은 이미 대답을 끝내고 있었으니까. 잘 다녀와. 이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우현은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이진은 그 모습을 망연히 바라봤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과 대조적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우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보다 더 전 그들이 아직 함께였던 어느 날, 비가 그친 촉촉한 아스팔트 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이진과 우현, 초록불로 바뀌자 우현은 망설임 없이 먼저 건넜다. 이진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가방 끈을 고쳐맸다. 그 짧은 순간 초록불은 짧았다. 이진은 건너지 못한 채 남았다. 사람들 사이로 멀어지는 우현의 등 그는 이진이 못 건넌 줄도 모르고 계속 걸어갔다. 우현아! 이진이 불렀지만 우현은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이진은 우산도 없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를 맞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알았다. 신호는 늘 공평하지만 이별은 항상 한쪽만 건너간다는 걸. 이진은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다시 글을 썼다. 어쩌면 나는 늘 그 신호 앞에서 망설였던 걸까? 혹은 그 신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다. 아픔이 글이 되었다. 기억이 문장이 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영이었다. 야, 너 지금 뭐해? 글 쓰고 있어? 밥은 먹었냐? 글 쓰고 있었어. 밥은 괜찮아. 너 또 커피만 마시는 거 아니지? 그러다 쓰러진다 정말. 이따가 내가 밥 사줄게. 억지로라도 먹일 거야. 알겠어. 고마워, 서영아. 전화를 끊고 이지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신호가 바뀌는 동안이라는 소제목 아래 그녀의 글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다음 날 카페에서 김도윤은 이진이 마시던 차가운 커피잔을 발견했다. 이미 얼음은 다 녹아 있었다. 그는 이진 몰래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준비해 그녀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매니저님, 이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너무 차가운 것만 마시지 말아요. 몸에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은 우현의 것과 달랐다. 우현의 뒷모습은 늘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도윤의 뒷모습에는 온기가 있었다. 어떤 뒷모습은 그저 쓸쓸함만을 남기지만 어떤 뒷모습은 조용히 온기를 전하기도 한다. 이진은 그날 밤 그 문장을 노트북에 적었다. 3부, 유리와 거리 사이. 3개월 전 비 내리는 저녁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이진 버스 뒷좌석에 앉은 우현은 창밖만 보고 있었다. 이진은 혹시나 고개를 돌릴까봐,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칠까봐 숨을 참고 있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우현은 끝까지 창밖만 봤다. 빗방울이 버스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우현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진은 멍하니 버스가 사라지는 곳을 바라봤다. 손에 든 우산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문이 닫히기 전 혹시나 고개를 돌릴까 봤어.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칠까봐 숨을 참고 있었어. 그날 밤 이진은 열이 났다. 서영이 달려왔다. 야, 미친 거 아냐? 비 맞고 서 있었어? 미안하긴 약 먹고 자. 서영은 밤새 이진의 곁을 지켰다. 2개월 전 우현의 오피스텔 좁은 엘리베이터 안 이진과 우현이 함께 서 있었다. 우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응시했다. 이진은 그 옆모습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다.
무표정한 얼굴이 마치 그녀와는 상관없는 하루로 향하는 것 같았다. 우연아. 응? 우리. 문이 열렸다. 우연은 먼저 내렸다. 이지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에서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이지는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다.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 우연의 실루엣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제야 이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그녀를 덮쳤다. 이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지도 못했다. 그저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앉아 우연히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사람은 떠날 때 굳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현재 카페에서 더이지는 테이블을 닦다가 한 손님이 두고 간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시집이었다. 유리와 거리 사이라는 제목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투명한 벽은 언제나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결코 닿게 해주지 않는다. 이진은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진 씨, 도윤이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요. 그냥 손님이 놓고 간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도윤은 시집을 잠시 들여다봤다. 시를 좋아하나 봐요. 네, 저도 글을 쓰고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글인데요? 이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별에 대한 글이요. 저는 늘 헤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뒷모습만 봤거든요. 도윤은 이진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뒷모습은 많은 걸 말해주죠. 때로는 얼굴보다 더. 이진은 도윤의 말에 놀랐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느낌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사부, 택시의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1개월 전 늦은 밤 골목길 택시 앞에 서 있는 이진 우현은 택시에 탑승했다. 이진은 택시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봤다. 밤이었어.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고 빨간 후미등이 도로 위에 길게 남았어. 택시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진은 손을 들었다. 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혹시나 흔들어줄 손을 기다리는 자세였다. 잘 가. 소리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택시는 멀어졌다. 빨간 불빛은 점이 되었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진은 텅 빈 도로 위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문득 생각했어. 왜 우리는 항상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만 기억할까? 붙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현재 이진의 작업실. 이진은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었다. 택시의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라는 소제목 아래 그녀의 글은 더욱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묻는 건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보다는 담담함에 가까워졌다. 서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 나랑 영화 보러 가자. 우울하게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 좋아.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 그래야지. 그럼 이따가 자세한 건 다시 연락할게. 다음 날 카페에서 도윤은 이진이 쓴 글의 일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묻는 건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그의 표정은 복잡미묘했다. 그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도 누군가에게 뒷모습만을 남긴 사람이었을지도 몰랐다. 이진이 돌아왔다. 매니저님, 제 노트 보셨어요? 미안해요.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택시의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와 같은 아픔이 서려 있었다. 매니저님도요? 네, 그래서 그 문장이 더 와닿았나 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오부, 모든 이별은 결국 뒷모습이다. 현재 이진의 작업실. 이진은 우리는 늘 뒤에서 헤어졌다는 제목의 원고를 완성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왠지 모를 후련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알아. 이별에는 정해진 얼굴이 없다는 걸. 기차 플랫폼, 공항,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골목, 택시 장소는 달라도 항상 같은 장면이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풍경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기차 플랫폼에서 멀어지던 우현의 뒷모습. 네이비 코트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던 우현의 뒷모습. 캐리어 바퀴 소리만 남았다.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던 우현의 뒷모습. 신호가 바뀌는 동안 그는 멀어졌다.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우현의 뒷모습이가 유리창을 적셨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보았던 우현의 옆모습. 무표정한 얼굴, 골목길 모퉁이에서 사라지던 우현의 실루엣, 어둠이 그를 삼켰다. 택시의 후미등이 사라지던 밤, 붉은 점이 완전히 꺼졌다. 나는 서 있고 그 사람은 떠났어.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 속에 없어. 대신 남아있는 건 어깨의 기울기, 걸음의 속도, 뒤돌아보지 않는 선택. 모든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으로 존재했다. 이진은 완성된 원고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서 이별은 늘 뒷모습으로 남아. 다음 날 카페에서 이진은 도윤과 서영에게 원고를 보여줬다. 다 썼어. 서영이 흥분하며 소리쳤다. 대박, 드디어. 그녀는 원고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도윤 역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원고를 바라봤다. 정말 잘했어요, 이진 씨. 네, 덕분에요. 매니저님, 서영아, 둘 다 고마워. 이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저 맑고 담담한 눈빛만이 있었다. 일주일 후 출판사 건물 앞 이진은 손에 원고가 담긴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청춘의 모습이었다. 모든 이별은 결국 뒷모습으로 남지만 그 뒷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 닫히는 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문처럼. 편집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이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에필로그, 돌아보는 용기. 3개월 후 카페 모먼트니진의 원고는 출판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었다. 축하해, 이진아. 서영이 케이크를 들고 카페로 들어왔다. 도윤도 샴페인을 준비했다.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둘 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낯익은 실루엣, 강우연이었다. 이진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프지 않았다. 우연은 이진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이진아, 미안해. 그때 돌아보지 못해서. 이진은 우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진은 더 이상 그 후회를 원하지 않았다. 괜찮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가장 오래 바라보지 않아. 우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진아, 우현아, 고마워. 네 뒷모습 덕분에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진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우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다. 이번에는 이진이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영과 도윤을 향해 돌아섰다. 자, 우리 축하 파티 계속하자. 그래. 세 사람은 다시 웃었다. 창밖으로 우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진은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앞을 향하고 있었다. 이진의 노트북 화면. 우리는 늘 뒤에서 헤어졌다. 그 아래 마지막 문장이 타이핑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가장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커서가 깜빡였다. 그리고 멈췄다.